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말은 많은 시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 많은 부모들은 자연스레 가족이 더 커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자식이나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던 시어머니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며느리, 이 둘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맞물릴 수 없는 평행선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기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의 동거를 택한 시어머니들이 처음 기대한 것은 함께 있는 따뜻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불편함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심리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효도라고 여기며 시작한 동거일지라도 현실의 무게는 그 이상입니다. 생활 방식, 식습관, 대화의 방식, 휴식의 개념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부딪히다 보면 결국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부간의 문제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속에서 고착되어 온 구조적 갈등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 하지만 며느리는 남의 집 어른이라는 감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런 인식의 차이는 관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가치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가족의 의미와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거 방식이 더 이상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말합니다.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건 지옥이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천국이더라.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하나의 결론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동거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사는 것을 외롭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공간을 지키며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좋을까? 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고부관계 속에서 동거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시작한 동거가 오히려 더 큰 정서적 고립을 불러온다면 그 선택은 과연 현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고부간 동거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동거의 고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혼자의 삶이 더 평온하고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느리와의 동거를 고려하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의 해소입니다. 특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의 경우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의 적막함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자연스레 말동무도 생기고 손주를 돌보며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같이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는 몇 시에 할 것인가? 반찬에 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방 청소는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가? 휴일에는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 등등.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들은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깊은 감정의 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이끌며 쌓은 자신만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받길 원합니다. 이 두 시각이 마주치는 순간 집이라는 공간은 안식처가 아니라 피로와 긴장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동거 상황에서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사노동에 기여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에 끼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상대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와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기분이 상한 거지?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왜 자꾸 간섭하지? 와 같은 감정은 동거 생활을 점점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을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갈등이 생겨도 참고 넘기며 자신이 덜어내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는 감정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되고, 이는 수년간 쌓인 불만이 단숨에 터져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란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동거라는 특성상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택한 경우 관계의 비대칭성이 더 크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어머니가 집을 마련해 주거나 전세 자금의 일부를 부담했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거나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동거의 목적이 서로 돕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거리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시어머니들이 외로움을 피하고자 선택한 동거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는 느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오히려 독립된 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깊은 정서적 고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육아 부담이나 가사 노동만 떠맡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이 도움이 아닌 짐처럼 여겨진다는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서적 소외감은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혼자 사는 노년층의 경우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찾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며 만족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노년기의 삶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환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실버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외로움 없이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라는 물리적 상태가 외로움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혼자 살기는 보다 능동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며느리와의 동거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이를 무작정 가족이니까라는 명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립성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이며 그것이 곧 함께 잘 사는 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며느리와의 동거는 단지 같이 산다는 사실 그 자체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식, 세대 간의 가치관, 감정 표현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피로와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했던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과 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거라는 결정은 단순히 감정적 동기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고부동거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후의 불안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외로움,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생활, 그리고 건강상의 돌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부담을 감내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것이 고립이라고 여겨지던 과거의 인식과 달리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이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점점 더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흐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의 인프라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공동체 주택, 1인 노인 가구 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은 혼자서도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년층이 혼자 살기를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와 함께 살면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갈등을 참아야 하는 삶이야말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외롭고 고립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여유와 존중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는 삶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부간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지만 이 관계를 더 이상 희생이나 인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왕래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느슨한 가족 관계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족 간의 유대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노후 형태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이 정말로 가능한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점점 더 그렇다로 기울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스마트홈 기술의 보급,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이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한 혼자의 삶은 결코 두렵거나 결핍된 삶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관계가 때로는 나의 자율성과 평온함을 위협할 수 있고 며느리와의 동거는 그러한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재정의하고 진정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 없는 고립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결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히려 스스로의 공간에서 나다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이며 나아가 현대 가족관계의 구조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관습에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과 주체성입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동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혼자 있는 산속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